쉬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교재 133쪽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또 대한민국의 경제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3쪽 여러분들이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승만 정부 초대 이승만 정부 1948년부터 60년대까지 그때의 그 정부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복 직후의 경제가 좀 혼란됐죠. 네, 광복 직후. 광복 직후에 이제 어떻게 혼란이 됐는가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뭐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4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을 133쪽은 좀 정리한 거예요. 요약 정리한 겁니다. 40년대 후반에 농지개혁법이 있었고 귀속재산처리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소유 공장 이런 것들을 민간 기업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것도 뭐 우리가 정치사 할 때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1950년대에는 이른바 삼백산업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삼백산업. 그리고 58년도 그러니까 50년대 후반에 대충작업이라고 있었어요. 대충작업. 이 대충작업이 아니라 대충자금이라는 게 있었죠. 이 대충자금이 뭐냐면 당시 그 원조 물자로 벌어들인 돈을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이 관리를 하면서 주한미군 뭐 유지비라든가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방비라든가 정부의 재정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 바로 대충자금이다라는 거, 그거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34쪽에 나와 있는 보충 내용들 그거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 후의 경제 혼란, 미 군정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죠.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뭐 높은 인플레이션, 원자재 소비재 부족 당연하죠. 그래서 미 군정과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소장료 인하 요구를 해요. 미 군정이 일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비롯한 재산을 인수하여 산하기관인 신한공사에서 신한공사에서 관리 소장료를 3분의 1로 낮추고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 계약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농민의 소유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소장료가 그렇게 해도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장료 추가 요구 인하와 급납제 요구는 농민들과 갈등이 커져갔다. 자, 그러니까 미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자, 니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취지로 인해서 11 대구 봉기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1946년 9월에 철도 노동자들이 총파업 대구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중봉기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자원과 시설이 부족했다. 모든 자원과 시설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 지역에 있죠. 우리 별로 없죠. 그러니까 더욱 광복 직후의 삶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신한공사라는 데가 무엇을 했는가, 미 군정에서 일을 했던 그런 기구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겠습니다. 제1공화국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 자, 이것이 이제 이승만 정부죠. 농공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 소작제 철폐하고 기업활동 자유화하고 사회보장제도 제도예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제 안정 시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공장을 민간인들에게 줍니다. 민간인들이 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흥 재벌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요즘에 있는 그 재벌 기업들 있잖아요. 이때부터 성장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느 정도 정부를 등에 업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재벌 기업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래서 농지개혁법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49년도 6월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거죠. 네, 49년도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실시는 언제 했다고요? 1950년 5월에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일어나고 나서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의 효과적인 것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방법 보겠습니다. 농지개혁법. 자, 산림과 임야를 제외하는 거예요. 땅은 몇 정보? 3정보 이내로 제한합니다. 3정보 이내로. 그 다음에 부재지주 이거 아닙니다. 부재지주 아니에요. 요 농지 국가에서 유상 매입하고 영세 농민에게 3정보를 한해서 유상 분배, 요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년 5년 동안 30% 수확량이 30%를 상환토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없어요? 소작농들이 그래도 3정보의 토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소작농이 없어지게 되고 지주계급이라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이제 소작농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영농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료는 농지개혁이 이루어져서 언제? 6.25 전쟁 직전에, 그렇죠? 농지개혁이 이루어져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산화 방지에 일조를 했다. 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먹고 살게끔 해주는구나. 사실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 경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 당시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동유럽이 공산화가 되면서 서유럽이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동유럽 사람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굉장히 먹고 살 게 없는데 동유럽은 공산화되면서 국가가 많이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그래도 국가가 먹을 걸 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서유럽 국가들이 혹했던 것이죠. 그것의 취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한도 그래 우리 땅을 준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자, 한개 보겠습니다. 소작농의 부담은 가중이 되고요. 개혁 이전의 지주계층은 소작인에게 자기들의 토지를 강매해요. 개혁 이전에. 자, 요 얘기가 뭔 얘기냐 보겠습니다. 좀 이따 여기 나오는데 농지개혁 기간을 연장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국전쟁 때문에 기간 연장이 불가피했죠. 근데 농지 여기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연장이 왜 한계냐면 요거를 연장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보에 빠른 지주들이 이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뭐한다? 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대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 전에 모든 부담들을 소작인들에게 전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 소작인들에게 강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소작농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흥지주계층과 소작제가 부활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하게 됐다. 자, 또 한 가지는 유상분배에 따른 돈을 주고 이제 분배하는 거잖아요. 유상분배에 따른 이 부담으로 이 농민들이 자기 소유 농지를 되팔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산림과 임야는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남한과 북한의 토지개혁과 관련돼 볼게요. 북한은 이제 모든 임야 산림 다 해가지고 토지개혁법, 남한은 산림과 임야는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1949년 6월에 실시는 요건 개정을 했고요. 실시는 5월에 했죠. 5월에. 실시는 5월이에요. 5월. 얘네들은 46년 3월에 이렇게 했어요. 얘네가 훨씬 빠르죠. 훨씬 빨라요. 자, 남한에서 했던 거는 신한공사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 없다라는 거죠. 신한공사는 어디에서 했던 겁니까? 미 군정하에서 했던 겁니다. 자, 원칙 볼게요. 남한은 유상매입, 유상분배. 자, 좌우합작 7원칙은 언제 했어요? 46년도에 활동했던 좌우합작 7원칙은 또 뭐였어요? 유상매입,
여기 물수, 유조건, 몰수 이렇게 됐는데 유상, 그러니까 유조건, 유상 매입이에요. 유상 매입, 무상 분배였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무상 분배. 근데 북한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빼앗아서 무조건 나눠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소장농들이 북한의 이 개혁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와,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좋아를 합니다. 현혹되는 거죠, 여기에. 현혹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상으로 나눠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제1공화국에서 무상으로 나눠주는데 이것이 너의 소유냐? 소유냐? 소유는 아니다. 유상으로 그나마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도 내 뼘 하나의 토지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내가 그럼 지주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남한의 공산화에 방지가 됐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도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너무 그리워하지 않고 북한을 동경하지 않고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경제 50년대 후반에 경제 제1공화국 일단은 뭐 전쟁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경제 복구 사업 해야 되겠죠. 남한이 뭐 황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때의 원조 경제인데 50년대 원조 경제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300산업 제분, 제당, 섬유, 면방직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하얗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52년부터 58년까지는 무상원조 해줬어요. 그냥 퍼졌어요. 미국 애들이 퍼졌어요. 그래서 50년대 말부터는 이것을 유상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미국 애들은 우리가 너무 이뻐서 무상으로 해줘요? 아니에요. 남았어요. 저게 남았어요. 미국도 경제 호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나눠줬던 것이죠. 자, 그러면 취약한 경제 구조 한번 볼게요. 우리는 주로 수입에 의존을 해버리죠. 수입에. 뭐 기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입에 의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미국이 원조가 감소합니다. 원조가 감소가 돼버려요. 그 원조가 감소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나중에 가면서 50년대 후반 들어가게 되면서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0년대 초반까지는 여러분들 무상 원조 해주니까 좀 그래도 좀 낮지는 않죠. 그냥 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았다. 근데 50년대 후반 들어가게 되면서 원조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꾸려고 막 이런 움직임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50년대 후반에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박정희 정부 이승만 물러나고 나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죠. 1차 경제 5개년이죠. 5년씩 끊는 거죠. 62년도부터 5년씩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62년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거는 없죠. 없으니까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 사회 간접자본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노동집약적 경공업 유거입니다. 이거 면직물 가발, 그 다음에 뭐 양말, 뭐 이런 거 수출하는 거예요. 노동조가 많이 들어가는 거. 자, 2차도 그닥 뭐 나아지는 건 없어요. 2차도 비슷해요. 경공업이에요. 식량 자급해야 되겠다. 수출 증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경부고속국도 건설을 하고 베트남 특수를 누립니다. 이 베트남 특수가 뭐죠? 베트남 전쟁이죠. 그러니까 60년대에는 여러분들 경공업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7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분들 중화학이 시작되는 거죠. 중화학. 자, 그리고 여러분들 농어촌 개발을 위해서 새마을운동 추진합니다. 자, 이제 이 새마을운동이 농촌의 근대화예요. 농촌의 근대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작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했고 작곡은 딸이 했었죠. 박근영이라고. 네, 농촌의 근대화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농지개혁법으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으로 인해서 농촌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농촌의 근대화는 언제? 새마을운동 요겁니다.
제 4차 계획이 이제 요때 있었다라는 거죠. 요때 저임금 저고가 정책, 소득 격차가 심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수매, 뭐 쌀들을 사들이는 정부가 사들이는 그런 정책도 하게 되었다. 시험 문제는 요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3차, 그 다음에 1차, 요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왔던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두환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야 전두환 정부는 이제 어떻게 또 경제 정책을 또 했는가? 네, 아주 운이 좋았죠. 전 세계 3조 호황을 누렸다라는 거죠. 네, 3조 호황, 3조 호황,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야, 70년대에는 이른바 석유 파동, 2차 석유 두 차례나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유가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3조 호황으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수출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요때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우루과이 라운드 뭔지 아시죠? 요거 경제 개방해라라는 겁니다. 경제 개방해라, 시장 개방해라, 우루과이 라운드. 그러면서 시장 개발해라. 어디부터 개방을 해라? 농산물 시장부터 개방해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뭘로 이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WTO로 이루어지는 거죠. WTO 언제 WTO 가입했죠? 여러분들 김영삼 정부 때 가입했죠. 1995년도에. 자, 그러면 김영삼 정부의 경제 정책 볼게요.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 규제 완화. 그래서 나중에 1996년도에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했죠. 그러나 97년도에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급구제를 받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김영삼 정부는 실명제 좋아했죠. 실명제. 그래서 금융실명제, 또 부동산 실명제 이런 것들을 하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는 IMF 조기 상황을 다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출범시켰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경제회복 모색을 했다. 그냥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과 과제 볼게요. 문제점과 과제, 거의 뭐 끄트머리 부분이니까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죠. 138페이지 시장개발 가속화 자유무역협정 FTA죠. 예. 이거 좋아하는 기구가 어디예요? WTO죠. 세계무역기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제경제 악화되고,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문제점이고요. 자, 산업화 도시화도 문제점이에요. 산업화의 원인, 뭐 산업구조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문제점, 산업화에 대한 문제점, 도시 문제 나타나죠. 여러분들 도시의 주택 부족, 공해, 빈곤과 실업, 교통 혼잡, 그 다음에 개발 과정에서 쫓겨난 도시 빈민의 생존권 투쟁 문제. 자,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던 사건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적어 주셔야 됩니다. 1971년도에 8월달에 있었던 건데,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서울로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이른바 달동네라고 해가지고 이 판자촌들, 도시 빈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지금 광주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에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서 여길로 빈민들을 모여들게 했던 거예요. 모여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 15만에서 17만 정도의 이 서울에 있는 도시 빈민들이 이쪽으로 갔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죠. 이게 딱 들어보니까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토지 투기를 합니다. 투기를 하죠.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토지 투기하죠. 그 다음에 전매권을 불법으로 매매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려면 분양가에 집에 들어가려면 분양가에 4배에서 8배 되는 돈을 일시에 내라. 일시에 내고 그 다음에 뭐를 해라? 세금을 다 납부를 해라. 독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빈민들이 이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길도 없어. 당시에 이 빈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생활적인 기반은 서울에 두고 있는데 서울로 가려면 지하철이 됐든 버스가 됐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길도 없어. 그리고 먹고 살 수도도 없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여기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 보니까 당시 정부가 깜짝 놀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들어주는 사건이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도시 빈민 그런 문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꼭 챙겨 두시기 바라고요. 자, 새마을운동 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새마을 근면자주협동. 그죠? 요 정도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농민운동 보겠습니다. 70년대에는 추곡 수매운동. 네. 그러면서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해주는 운동이 전개됐고요. 80년대 아까 제가 뭐 우루과이 라운드 그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 이것은 농촌 상황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개방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노동 문제. 노동 문제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1970년대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9년도에 YH 무역 사건 이게 있었죠. 이 사건으로 해서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이 되죠. 그리고 바로 11.6 사태 일어나고요. 자, 80년대는 노동운동. 80년대 노동운동. 여기 저 보시면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자, 그러면 87년도까지 노조가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노조가 합법화가 된 거예요. 노동조합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겠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사료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은 아마 빼지고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쭉 나올 거예요. 대통령 각하,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90% 이상의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 시간이 일주 45시간인데에 비해 15세 어린 시다공은 일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일일 15시간의 작업 시간을 일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해 주세요.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일요일마다 2번씩 해달라.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 요구입니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무시하죠? 그래서 분신 자살을 했다라는 겁니다. 산업화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 대중매체 보급됐고요. 대중매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이었고 7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텔레비전이 나오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을 했고 대중문화 과거에는 이제 소비하는 입장에서 대중문화가 지금은 뭐 하는 입장입니까?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입장으로 됐죠. 유튜브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생산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록 보너스로 140쪽에 현대경제사 간단 요약표 있어요. 요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50년대 농지개혁법 실시, 53년대 1차 화폐개혁, 62년대 2차 화폐개혁. 2차 화폐개혁은 누가 한 거예요? 박정희가 한 거죠? 그 다음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행. 이거 2차 아니고요. 요거 62년도에 2차 시작 1차예요. 1차. 자, 65년도에 한일협정이 있었고 70년대에 경부고속국도 개통이 됐죠. 새마을운동이 시작했고요. 73년도에 석유파동,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 77년도에 100억 달러 수출, 79년도에 2차 석유파동이 있습니다. 자, 93년도 김영삼 대통령이죠. 금융실명제. 자, 95년도에 WTO 우리 가입했습니다. 96년도에 OECD 가입했고요. 97년도에 IMF 체제, 2001년도에 IMF 어떻게 했습니까? 탈출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그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 86년도에 실시했어요. 네, 국민연금법 86년도. 의료보험 확대제도 89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게 누가 했어요, 여러분들? 노태우. 그러면 이 사람 너무 잘했네. 너무 잘했네. 여러분들 의료보험 제도는요. 이전부터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단계 늘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부 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확대되었다. 그다음에 95년도에 고용보험 실직자를 위해서, 그다음에 국민연금제도 98년도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99년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보험급여를 CC로 준다. 이제 돈까지 준다라는 얘기죠. 돈까지 준다. 예, 의료보험에서. 그다음에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생겨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9년도에 이거 순서별로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 경제는 그다음 뭐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북한의 경제의 모습 조금만 알아보고요. 문제 뒤에 있는 감잡기 문제 한 10문제 되는데 그거 풀면서 경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